근데 자 그러면은 역사적 의미도 짚어봤고 이제 비율적인 문제도 좀 짚어봤고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뭐 체감하는 분들은 시민들일 것 같아요. 국회법 개정안이라든가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도 자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지만 근데 그냥 일반 시민에게는 이게 그닥 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시민이라든가 충청권 주민들은 국회를 잘 몰라요. 국회가 우리 옆 동네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국회는 그렇죠. 48년도 대한민국 뭐 어쨌든 48년도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한 번도 서울을 한국전쟁 빼고는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게 국회라는 것이 국회가 우리 동네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75년도에 여의도에 국회가 들어왔어요. 옮겼어요. 항상 우리는 국회 얘기할 때 여의도 국회. 네, 그렇죠. 그러던 국회가 73년 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서울을 어디로 벗어나느냐? 세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종으로. 그러니까 세종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지금은 당연히 모르지. 그렇죠. 모르지. 국회가 온다는데 그건 모르지. 국회가 세워봐야 알죠. 그렇죠. 너는 워낙 추상적인 얘기 같고.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오면 뭔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2% 부족한 걸 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수도 같아요. 그렇죠. 그냥 세종 시민이 아니라 수도 시민이 되는 것 같은 결국 도시의 위상만큼 생기려나? 그렇죠. 네. 도시의 위상만큼 세종 시민의 그렇죠.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특별자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 수도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자부심을 느낄 좀 필요가 있는.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자부심만큼이나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도시 그렇죠. 도시의 어떤 체급이 커질 텐데 체급이 커지게 되면 체급이 커진다는 말은 인프라도 늘어날 테고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생활 문화 시설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곧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서 좀 약간 재밌는 게 네. 사람들이 국회법 통과됐을 때 네. 세종시 아파트값, 땅값 네. 많이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세종시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네. 아파트값 올랐어요? 아니요, 지금 네, 약간 좀 적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정책이 뭐 5주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도시 대전은 뭐 엄청나게 그렇죠, 오르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이미 국회가 온다는 뉴스가 이 부동산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미. 그렇죠. 근데 앞으로 5, 6년 뒤에 국회가 온다고 하니까 네. 집값은 사실 오르긴 하겠죠. 뭐 아파트 값이 오르긴 영향을 하겠죠. 안 줄 네. 수는 없겠죠. 그 오르긴 하겠지만 뭐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 소식이 반영이 됐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위험한 게 있어요. 네.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이게 과연 좋을 것인가? 갑자기 50%, 100% 오른다. 이게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에는 서울 집값 잡고 서울에 있는 그런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회 옮긴다는데 야 결국 세종시 집값 오르지 않냐. 세종시민 뭐 그렇게 되면 50만 크게 세종시로 네. 봤을 때는 80만인데 네네. 집값 오르지 않냐.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빌미로 또 규모를 축소하고 세종시로 가는 규모를 축소하고 야 논의 다시 시작해라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폭등은 세종 시민들한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를 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테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시민들 생각이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시민들. 서울 시민들이 얼마 전에 뭐 서울 세종시에서 서울대 정치외교과 네. 학생들하고 네네네. 유튜브를 서로 네. 얘기를 한 거 봤어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것도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행정수도와 국회법 이전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놀라셨죠? 큰 관심이 없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한 경우도 좀 있었죠. 그죠? 행정수도가 뭐예요? 네. 알겠어요. 근데 왜 가요?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사고인 거죠. 서울 그러니까 사고. 아무래도 저 서울에서 바라보는 세종의 모습은 이제 그런 정도의 아직 수준이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게 수준이 그 정도에 아직 갇혀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가 그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부산에 있는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몰도 갔네. 골수 서울, 네. 뼛속까지 서울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너네 집 배 있어? 부산인데. 서울에 부산을 부산인데. 뭐 대전은 어떻게 보나 뭐 밭이 있냐 뭐 소가 있냐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아니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뭐 그냥 뭐 분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분원은 또 뭐냐? 뭐 올 거면 다 오지. 분원을 나눠서 어떻게 나눠? 뭐 지금 의사당을 뭐 쪼개서 밥만 온다는 거야? 뭐 어떻게 온다는 거야? 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원이라는 건 의미를 어떻게 짚어봐야 되나요? 이게 분원에 얼마나 올 것인가 이 얘기는 오늘 뭐 좀 더 이따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분원은 뭐냐면 본회의를 하지 않는 걸 분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옮길 수는 없죠. 아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관습헌법상에 네네. 그 헌법재판관들이 예를 든 것이 국회 본회의였으니까. 그래서 본회의 가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 상임위원회 일부를 거의 뭐 전부죠 옮긴다는 것이 분원인 거죠. 그러니까 회의는 분원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그게 최종 법률로서 확정되려면 본 회의에서 땅땅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는 세종에서 땅땅땅은 결정은 서울에서. 이게 분원과 본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에서 본원이 오려면 개헌밖에 없는 거죠. 그럼 회의는 여기서 하고 결정은 이제 서울에서 한다면 뭐 회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행정부와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어떤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종에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제 망치를 두드리는 이제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 본회의는 크게 여기 공무원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가기 전에 상임위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법사위를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본회의를 가기 때문에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미 예. 그래서 뭐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본회의까지는 그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대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TV를 봐도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분원이라는 건 뭔가가 만족스러우면서도 아쉽네요. 뭐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죠.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 정답은 개헌인 거죠. 분원. 근데 여기서 네. 분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국회가 의원 판결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예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다 열릴 경우, 세종에서 다 열릴 경우, 그럴 경우에 이 국회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상임위 중심주의에 어긋나 어떻게 상임위가 다 그러네요. 세종에서 열려? 이 국회 본연의 기능은 마찬가지야. 라고 위헌 시비를 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 세종을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째로 옮겨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 아까 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장 또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국회의사당이 오면은 자 그럼 이 세종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 이제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백화점이 올까요? 백화점 당연히 오죠. 백화점 오겠죠? 네, 드디어 백화점 오나요? 백화점 고려를 좀 하셔야 되죠. 네. 관심 있는 사람 네, 많은데 그렇죠. 저는 백화점이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도시 대전시가 있어요.
대전에 큰 백화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래에 많이 유통업계에서 네. 유통업계에서 세종은 아직은 안 돼라는 생각이 음. 들었는데 이제 세종의 덩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네. 세종의 덩치는 지금까지 22조 5천억을 들여서 만든 도시였는데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가요. 1조 5천억이 더 들어갑니다. 네. 인구가 5만 명, 5천 명이 직접 인구 5천 네. 명 국회 직원들이죠. 네. 거기에 뭐 식구들, 가족들 그렇죠. 더 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그 정도인데. 그렇죠. 뭐 관련자들 다 그렇죠. 온다면 그럼 인구가 우리가 그동안에 행복도시에서 세웠던 기본 계획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도시의 어떤 기본 계획, 우리가 세워놨던 세종시가 생각해놨던 계획들도 미래의 어떤 그 뭐 청사지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좀 돈 얘기 좀 해볼게요. 제일 중요하죠. 22조 5천억으로 네. 지금 세종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런데 이게 국회가 오면서 1조 5천억이 늘어납니다. 일단 기본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5천 명이 오고 그 국회 직원 5천 명에 딸린 식구들 하면 2만 명 가장 최소로 잡은 게 이건데 자 오면 당연히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1에서 6 생활권까지 있는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죠. 예. 뭐 7 생활권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 도시 규모가 더 커지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또 유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오잖아요. 네. 국회 하루에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오는데 이분들이 오면 호텔에서 자야 되죠. 그렇죠. 뭘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뭘 또 이동을 해야 그렇죠.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파급이 세종시에 빠지네. 그렇죠. 세종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호텔, 관광, 회의 이런 것들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세종시의 마이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